관저 침실에 있다가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간 후에 첫 보고를 받았다. 또 최순실 씨가 그날 오후 청와대에 들어와서 이 대책회의를 하고 중대본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세월호 변호사로 유명하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아까 소개한 것처럼 이거 뭐 최초 보고 시간이 조작된 것 같다 하면서 청와대가 수사 의뢰했던 바로 그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제 고발 취지는 좀 더 시간을 땡긴 것 아니었나, 9시 30분으로 땡긴 것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였었는데요. 예. 근데 오히려 수사 결과에 따르면은 10시가 아니라 10시 20분으로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청와대가 박근혜 청와대가 밝혀온 것은 10시에 최초 보고가 이루어졌다였는데. 네네네. 진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10시 20분 경에 보고가 도달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도달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직접 보고한 건 아니고요. 예. 출력된 보고서를 그 내실에서 근무하는 71세 김모 씨의 손에 쥐어줬고, 네. 김모 씨가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 시간대에. 그리고 나서 전화 통화를 시도하다가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네. 직접 안봉근 수석이 이제 한 10시 22분 경쯤에 방문을 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일단 보고서를 올려라라고 해서 보고서를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보고서를 직접 박근혜 대통령 손에 쥐어진 것도 아니고 테이블 위에 그냥 올려놓은 시간이 대략 10시 19분에서 20분이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안봉근 비서관한테 전화를 했고 안봉근 비서관이 관저로 뛰어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영선 씨가 운전한 차를 타고 가서 문을 두들겼다는 것이죠. 네. 관저 안에서 침실문을 두들겼다? 네네네네. 그래 결국은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로 침실 안에 있었다는 게 확인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와서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해서 여차저차 얘기를 하니까 김장수 그 당시 실장에게 통화를 하면서 최초의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10시 22분경이에요. 예. 전화를 받지 않고 침실에 그냥 있었다. 문을 두들겨서야 나왔고 그때서야 전화를 걸었다. 이런 얘기로군요. 네네, 맞습니다. 원래는 10시 15분에 지시를 했다라고 청와대에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사실이 맞지 않는 것이었죠. 예. 그리고 오후에 최순실이 또 청와대 관저에 왔다면서요? 예, 지금까지는 간호장교하고 미용사 외에 외부인이 방문한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 입장이었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비선 실세로 지목하고 있는,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최순실 씨가 2시 15분에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네. 2시 15분에 방문을 해서 대책회의를 했고, 대책회의 결과 중대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을 결정이 났고, 그래서 외부에서 머리하는 사람을 불렀다. 이렇게 지금 수사 결과는 발표됐습니다. 그 대책회의는 누구가 했답니까? 잘 아시는 문고리 상임방하고요. 그 다음에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회의를 한 것으로 좀 발표는 됐습니다. 5명이? 네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관련 심판 받을 때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이나 신문에 최순실이 그날 관저에 왔었다는 사실은 절대 말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 방문한 외부인은 간호장교와 머리하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죠. 네. 그 얘기는 국정농단 관련 탄핵 심판 과정에도 숨겼다 이 말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관련된 증인들이 여러 번 나와서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받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이 그날에 오거나 한 건 절대 아니었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었죠. 네. 그리고 무려 10차례, 11차례 계속 서면 보고가 이루어졌다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청와대 소속돼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는 대통령이 어디 있든 간에 실시간으로 보고가 이루어졌고 그 실시간 이루어진 보고를 토대로 적절한 지시가 내려졌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을 해왔는데요. 사실상 실시간 보고는 없었다라는 것이 이번에 수사 결과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번 청와대 부속실 쪽으로 메일이 가면은 그것을 오전에 한번 모아서 출력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주고 오후에도 한번 몰아서 출력을 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주는 방식으로만 전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테이블에 올려줬지 그걸
받아서 읽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죠? 확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네, 네. 박주민 의원 생각하실 때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루 행적이 어떤 거라고 추정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검찰 이번에 수사 결과에도 좀 나와 있는데요. 4월, 그러니까 2014년 4월 들어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쉬었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4월 16일도 수요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쉬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뭐 아무리 쉬어야 한다 해서 10시 넘어까지 뭐 주무셨다 손 치더라도 네. 그렇게 중대한 보고를 받고 그 실장과 통화까지 한 후에 오후 뭐 2시 몇 분 최순실이 올 때까지 또 몇 시간 동안은 뭘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여전히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것이고요. 예전에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점심 식사는 했던 것으로 좀 얘기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점심 먹고 뭐 하면서 이 4시간을 뭐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예. 네. 혹시 오늘 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유가족분들과 연락해 보셨나요? 오늘 오전에 이제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주고받았던 적은 있고요. 결과가 발표된 뒤에는 막상 말씀은 못 나눠봤습니다. 네. 근데 이미 지금 보도된 걸 보면 그 유가족분들은 정말 그 4시간 뭐 했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큰 진실에 지금 아직 제대로 못 다다루고 있다, 뭐 이런 의견 표시를 하신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맞다. 제가 한 분하고는 통화를 했는데요. 네. 지성이 아버님하고 통화했는데 지성이 아버님 얘기로는 뭐 짐작했던 것이 거의 사실로 나오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 안 받고 제대로 지시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취지의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짐작했던 것이 거의 사실로 제대로 보고 받지 않고 제대로 지시 안 했고 뭘 했는지 모르겠고 이거로군요. 네. 네. 박주민 의원께서는 이제 궁금증이 다 풀리셨습니까? 어떠세요? 저도 뭐 예상했던 바대로 좀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궁금증은 풀렸긴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10시 한 20분부터 최순실이 들어오기 전까지 뭘 했을까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왜 매주 수요일 날 쉬었어야 됐을까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말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었을까. 최순실 씨가 들어가서 대책회의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중대본 검문을 결정했다고 하니 정말 어떠한 태도로 이 세월호 참사를 대했을까 이런 것들이 좀 다 궁금합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검찰은 이게 수사 결과 발표니까 김장수 당시 실장 등등 이렇게 보고 시간 조작 등등을 책임질 사람들을 다 기소한 거죠? 네, 이제 뭐 그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기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추가 재판을 또 받아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믿기지가 좀 않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후 조작됐다고 결론을 검찰이 오늘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처음 보고된 시간은 10시가 아니라 빨라도 10시 19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른바 골든타임이 10시 17분이라고 그때 청와대에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세월호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 그렇죠. 네. 이미 배가 108도 정도 돌아서 이걸 이제 구출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골든타임이라고 당시에 이제 부르곤 했었는데 그것이 자체적으로 10시 17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빨라도 10시 19분 내에서 20분에 처음으로 보고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골든타임 지난 거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당시 김장수 안보실장에게 총력 구조를 전화로 지시한 시각도 당연히 10시 15분이 아니라 10시 22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새로운 사실이 당시 최순실 씨가 관저에 갔다는 거죠. 사고 당일 오후 2시 15분경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에 들어와서 박 전 대통령과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한다는 것도 여기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뭐 SBS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사의 수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그래서 뭐 무슨 미용 시술을 했느니 말았느니 누가 들어갔느니 나왔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제일 궁금했던 팩트가 10시 당시는 이제 뭐 10시 뭐 그때쯤 보고를 받았으면은 5시 왜 15분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그렇게 늦게 갔냐. 그랬었죠. 그랬더니 뭐 머리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보면은 늦게 보고를 받았고 늦게 지시를 했고 최순실 씨와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대본에 갔던 건데 그 중간에 또 머리 손질까지 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시 청와대 설명으로는 머리를 손질해 주는 사람 외에는 외부인이 관저에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지만 결국 이번 확인 결과 최순실 씨가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이런 대처 방안까지 함께 논의했다고 합니다. 옆에 문고리 3인방이 같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11차례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정호성 비서관이 오후와 저녁에 2차례에 걸쳐서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번 이메일이 온 거를 묶어서 2차례만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11차례 보고를 각각 한 게 아니라. 네. 근데 그때는 뭐 실시간으로 11차례 서면 보고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청와대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보면 팩트는 이렇습니다. 해서 시간대별로 그 나열한 게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다 조작된 걸로 드러난 거고 이게 이 사람들이 술술 불었던 게 아니라 이 검찰이 상당 기간 뭐 60명이 넘는 참고인을 100차례에 걸쳐서 이제 조사를 했고 당시에 뭐 청와대 체크인 기록 그리고 뭐 이영선 행정관이 쓴 카드 기록 또 카톡 기록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시간대별로 나열해서 결국 이런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저 침실에 있다가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간 후에 첫 보고를 받았다. 또 최순실 씨가 그날 오후 청와대에 들어와서 이 대책회의를 하고 중대본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세월호 변호사로 유명하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아까 소개한 것처럼 이거 뭐 최초 보고 시간이 조작된 것 같다 하면서 청와대가 수사 의뢰했던 바로 그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제 고발 취지는 좀 더 시간을 땡긴 것 아니었나, 9시 30분으로 땡긴 것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였었는데요. 예. 근데 오히려 수사 결과에 따르면은 10시가 아니라 10시 20분으로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청와대가 박근혜 청와대가 밝혀온 것은 10시에 최초 보고가 이루어졌다였는데 네네네. 진상은 맞지 않는 것이었죠. 예. 그리고 오후에 최순실이 또 청와대 관저에 왔다면서요? 예, 지금까지는 간호장교하고 미용사 외에 외부인이 방문한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 입장이었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비선 실세로 지목하고 있는,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최순실 씨가 2시 15분에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네. 2시 15분에 방문해서 방문을 해서 대책회의를 했고, 대책회의 결과 중대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을 결정이 났고, 그래서 외부에서 머리하는 사람을 불렀다. 이렇게 지금 수사 결과는 발표됐습니다. 그 대책회의는 누구가 했답니까? 뭐 잘 아시는 문고리 3인방하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회의를 한 것으로 좀 발표는 됐습니다. 5명이? 네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관련 심판 받을 때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이나 신문에 최순실이 그날 관저에 왔었다는 사실은 절대 말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 방문한 외부인은 간호장교와 머리하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죠. 네. 그 얘기는 국정농단 관련 탄핵 심판 과정에도 숨겼다 이 말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관련된 증인들이 여러 번 나와서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받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이 그날에 오거나 한 건 절대 아니었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었죠. 네. 그리고 무려 10차례, 11차례 계속 서면 보고가 이루어졌다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청와대 소속돼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는 대통령이 어디 있든 간에 실시간으로 보고가 이루어졌고 그 실시간 이루어진 보고를 토대로 적절한 지시가 내려졌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을 해왔는데요. 예. 사실상 실시간 보고는 없었다라는 것이 이번에 수사 결과. 어떻다는 겁니까? 10시 20분경에 보고가 도달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도달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직접 보고한 건 아니고요. 예. 출력된 보고서를 그 내실에서 근무하는 71세 김모 씨의 손에 쥐어줬고, 김모 씨가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 시간대에. 그리고 나서 전화 통화를 시도하다가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직접 안봉근 수석이 이제 한 10시 22분경쯤에 방문을 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일단 보고서를 올려라라고 해서 보고서를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보고서를 직접 박근혜 대통령 손에 쥐어진 것도 아니고 테이블 위에 그냥 올려놓은 시간이 대략 10시 19분에서 20분이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안봉근 비서관한테 전화를 했고 안봉근 비서관이 관저로 뛰어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영전 씨가 운전한 차를 타고 가서 문을 두들겼다는 것이죠. 예. 관저 안에서 침실 문을 두들겼다? 네네네네. 그래 결국은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로 침실 안에 있었다는 게 확인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와서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해서 여차저차 얘기를 하니까 김장수 그 당시 실장에게 통화를 하면서 최초의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10시 22분경이에요. 예. 전화를 받지 않고 침실에 그냥 있었다. 문을 두들겨서야 나왔고 그때서야 전화를 걸었다. 이런 얘기로군요. 네네, 맞습니다. 원래는 10시 15분에 지시를 했다라고 청와대에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예. 사실이